신우이 은주가 전해준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30년간 모으신 적금 통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30년간 숨겨졌던 가장 큰 비밀이 밝혀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날, 그리고 제가 전혀 몰랐던, 상생도 못했던 진술을 알게 된 날. 준비하세요. 오늘은 정말 울 거예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녁 8시. 밖은 어두워지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손에는 시어머니의 편지가 들려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펼쳤어요. 시어머니의 단정한 손글씨. 30년 동안 봐왔던 그 글씨가 편지지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미경이에게. 미경아, 용서해 주렴. 엄마가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용기를 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사실 이 편지도 벌써 10번도 넘게 다시 썼단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네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어보려고 해. 첫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용서해주렴. 시어머니는 무엇을 용서받고 싶으셨던 걸까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미경아,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30년이 흘렀구나. 1994년 3월 15일. 내가 너를 처음 본 날을 아직도 기억해. 너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눈이 정말 맑았어.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지.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이 아이에게는 주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엄마는 실패했어. 미경아, 엄마는 내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형편없는 시어머니였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도 어떻게 며느리를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야. 저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편지는 계속됐어요. 1994년 3월 22일. 내가 설거지하다 내 접시를 깨트린 날을 기력하니? 그 접시는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하게 남겨주신 거였어. 사실 그 접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단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를 불러서 그 접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준호 어머마, 미안하다. 내가 내한테 며느리로서만 대했지 사람으로 대해주지 못했구나. 이 접시라도 받아라. 그게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유일한 사과였어. 그래서 그 접시가 깨졌을 때 순간 화가 났던 거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까지 사라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어. 나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면서 깨달았지. 아, 나도 시어머니처럼 하고 있구나. 며느리를 구박하고 상처 주고 있구나. 미경아, 미안해. 그날 내가 한 말, 우리 집 며느리는 조심성이 없으면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너를 아프게 했을지. 나도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알아? 그런데 나는 너한테 똑같이 했어.
저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어요. 접시에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 접시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사과였다고요. 그 소중한 접시를 제가 깨트렸던 거예요.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편지의 다음 장을 넘겼어요. 1999년 네가 준우를 낳고 육아로 힘들어하던 시기. 나는 네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몇 번이나 내가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 혹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시 애모 키운다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나는 밤에 몰래 준우를 돌봤어. 네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준우를 안아서 거실로 나왔지. 새벽 3시까지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어. 적어도 며느리가 오늘 밤만큼은 푹 잤으면 좋겠다. 미경아, 나는 네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그냥 네가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 하지만 그 마음을 말로 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저는 목이 메었어요. 시어머니는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편지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2005년 이야기가 나왔어요. 2005년? 미경아, 이 이야기는 네가 절대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구나. 그해 여름 네 친종에 큰일이 났었지. 내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빚이 생겼다고 들었어. 네가 친종에 다녀온 날 얼굴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 혼자 우는 소리도 들렸어. 나는 네가 가엾더라.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을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하는 내 모습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05년 그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서 5천만 원의 빚이 생겼어요. 저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시댁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편지는 계속됐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내가 도와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 사돈어른, 저 준호어머니입니다. 요즘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 아버지는 처음엔 사양하셨어. 하지만 나는 끝까지 설득했지. 사돈어른, 우리가 타족 아님 못 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지요. 저는 편지를 읽다가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하셨다고? 편지의 다음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미경아, 그날 나는 네 친정에 5천만 원을 보냈어. 내가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 전부였어. 너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조금씩 모아둔 적금, 그걸 다 꺼내서 네 친정에 보냈지. 네 아버지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어. 사돈어른, 이 일은 절대 미경이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미경이가 알면 시댁에 빚진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런 며느리가 이 집에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냥 사돈 어른이 알아서 해결하신 것처럼 해주세요. 미경아, 그 돈은 원래 내 노후 자금이었어. 하지만 네 얼굴을 보니까 그 돈이 아깝지 않더라. 네가 웃는 얼굴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5천만 원을 어머니가? 2005년 그해 가을쯤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하셨죠. 미경아, 빚 다 갚았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때 물었어요. 아빠, 어떻게 갚으셨어요? 아빠가 알아서 했다. 넌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친척들한테 빌리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시어머니가 주신 거였다고요? 시어머니의 노후자금 전부를 저희 친정을 위해 쓰신 거라고요. 어머니.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통곡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편지의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미경아, 이제 엄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어. 하지만 네게는 말하지 않으려고 해. 네가 알면 나를 간호하느라 더 힘들 테니까. 미경아, 넌 이미 충분히 힘들게 살아왔어. 3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니? 네가 우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위로해주지 못했어. 힘들지? 수고했어. 고마워.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어. 미경아, 이제라도 말할게. 정말 고마웠어. 3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 해줘서. 아니, 우리 집 딸이 되어줘서. 그리고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미경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네 모습이 상상이 돼. 아마 울고 있겠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또 울게 해서. 하지만 이제는 울지 마. 네 인생을 살아.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으니 이제는 김미경으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네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은주한테 통장 하나 맡겨뒀어. 그건 엄마가 30년 동안 매달 조금씩 모은 거야. 네 명의로 되어 있어. 그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미경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엄마가. 저는 더 이상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어머니,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밤 11시였어요. 저는 은주가 준 통장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죠. 예금주 김미경.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만들어 놓으신 통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94년 4월 입금 5만 원. 1994년 5월 입금 5만 원. 1994년 6월 입금 5만 원. 매달 5만 원씩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2005년 8월 출금 5천만 원. 친정 빚 상환. 2005년 9월 입금 5만 원. 새로 시작. 2024년 2월 입금 5만 원. 마지막 입금. 잔액 1,530만 원. 2005년에 5천만 원을 친정에 보내신 후에도 시어머니는 다시 처음부터 적금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돌아다시기 한 달 전까지도 계속 입금하셨던 거예요.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미경아, 이 돈은 엄마가 미경이를 위해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어머니. 저는 통장을 안고 또 울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친정 아버지였어요. 아빠. 미경아, 울었니? 목소리가. 아빠. 아빠는 알고 계셨어요? 2005년 그때 시어머니가 돈 보내신 거?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말 안 해서. 왜 말 안 하셨어요? 사돈 어른께서 부탁하셨어. 절대 미경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며느리가 알면 우리한테 빚진 것처럼 생각해서 더 힘들어 할 거라고. 그냥 사돈 어른이 알아서 해결하신 것처럼 해주세요 하시면서. 그리고 사돈 어른이 또 이러셨어. 이 돈은 원래 제 노후자금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발 미경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시더라. 아버지는 울먹였어요. 미경아, 넌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어. 아빠는 그분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야 네가 알게 됐으니. 아빠. 미경아, 사돈 어른께 달에 드렸니? 생전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께 잘해드렸나요? 아니에요. 원망하고 오해하고 피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입니다. 시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정말 보기 힘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시어머니의 편지, 그 안에 적힌 5천만 원의 비밀, 친정 빚을 몰래 갚아주신 시어머니, 그리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신 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장 말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하며 살았다는 죄책감, 사랑받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후회. 그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어요. 배 안 고파. 여보,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이러면 안 돼. 저는 대답 대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어요.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차갑게, 우리 집 며느리는 조심성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던 그 표정.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 나는 며느리한테 우리 시어머니처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후회하시던 마음을. 어머니, 미안해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안 계세요. 아무리 미안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더 이상 들어주실 수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씻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 편지만 계속 읽었어요. 미경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행복하게요? 어떡해요? 저는 시어머니께 너무 못했는데. 언니, 은주가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언니, 오빠가 걱정돼서 연락했어.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있다며? 은주야, 언니 이러면 안 돼. 엄마가 언니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나는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 언니, 30년 동안 오해하며 살았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원망만 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이제 어떡해? 은주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어요.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은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침대, 책상, 옷장. 저는 시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침대에 앉았어요. 어머니! 조용히 불러갔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의 베개를 안았어요. 아직도 시어머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왜 살아 계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 그 모든 걸 마음에 담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시어머니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사진을 하나씩 꺼냈어요. 첫 번째 사진. 제가 시집 온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얀 한복을 입은 제 모습. 뒤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죠. 사진 뒷면에 시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4년 3월 15일. 우리 집에 새 딸이 왔다. 예쁘고 착한 아이다. 행복하게 해줘야지. 두 번째 사진. 제가 준훈을 낳고 병원에서 찍은 사진. 저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미소 짓고 계셨어요. 평생 거의 웃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뒷면에 또 글씨가 있었어요. 1999년 8월 3일. 손주가 태어났다. 미경이가 정말 고생했다. 건강하게 자라렴. 세 번째 사진. 준우 돌잔치 사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 글. 2000년 8월 3일 준우 돌잔치. 미경이가 준비한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 우리 며느리 참 대견하다. 저는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며느리로만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30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차갑게 대하셨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준우 엄마야, 청소는 제대로 해야지. 나는 말은 며느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집을 깨끗하게 해줘야지. 오늘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렴. 이러는 말은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니까 며느리가 너무 바쁘지 않게 시간 정해주자. 준우 엄마야, 친정 갔다가 천천히 쉬엄쉬엄 오렴. 이라는 말은 친정어머니 많이 모시고 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서툴지만 표현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어머니, 저는 왜 몰랐을까요? 여보, 문 좀 열어봐. 걱정돼.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여보, 제발 밥이라도 먹어. 이러면 안 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엄마 왜 저래? 준호의 목소리도 돌렸어요. 엄마가 요즘 힘드셔.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래도 너무 오래 안 나오시는데. 아이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너무 못한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2주 후.
준호가 강제로 저를 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갔어요. 안녕하세요, 미경 씨. 평하게 앉으세요. 상담사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남편분께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렇게 힘드세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못하셨나요? 저는 30년의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오해했던 것들, 원망했던 것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일기장과 편지 이야기까지. 상담사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미경 씨, 한참 후에 선생님이 입을 열었어요. 미경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네? 미경 씨도 몰랐잖아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하지만 미경 씨, 시어머니께서 표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미경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계속 말했어요. 물론 이제 와서 진실을 알게 되어서 후회되고 아프고 그러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갇혀서 자신을 벌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께서 그걸 원하셨을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따올렸어요. 미경아,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상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엄마! 준호와 준서가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 엄마,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울었어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생각하니까 슬프더라. 엄마, 우리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준서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너희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한테 잘해드려.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한테는 저를 칭찬하셨다고요? 엄마! 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정말 최고예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고마워, 준우야.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신 건 제가 행복한 거였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거였어.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3주 후,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어요. 혼자서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조용히 불러봤어요. 저 왔어요. 많이 늦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읽기 다 읽었어요. 편지도 받았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미안해요. 그 사랑을 몰라봐서. 어머니 사랑해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살아볼게요. 말하지 못한 사랑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살게요. 아이들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그게 어머니가 원하신 거죠? 산소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평화로워진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 슬픔만이 아니야. 사랑이야. 그리고 교훈이야.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오해가 된다는 것.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어머니를 기억하게 된 이야기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가족들에게 모두 말하는 날,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우는 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산소에서 돌아온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가족들에게 다 말해야겠다.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30년간 숨겨진 사랑을.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우리 가족 모두가 시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가족 모두를 거실에 모아놓고 시어머니의 일기장과 편지를 공개한 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준비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이 올 거예요. 시어머니 산소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저는 가족들에게 말을 써요. 오늘 저녁에 다들 모여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긴데, 여보? 준호가 물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야. 다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7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남편 준호와 아들 준우와 준서, 그리고 멀리 부산에서 올라온 신위 은주까지. 다들 모였네. 고마워. 저는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올려놨어요. 30권의 일기장, 그리고 한 통의 편지. 이게 뭐예요, 엄마? 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거야.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가 쓰신 일기장이야.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오해하며 살았어요. 여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정말 많이. 저는 일기장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1994년 일기장이에요. 제가 시집 온 해죠. 첫 페이지를 펼쳐서 읽어줬어요. 오늘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다. 며느리 미경이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이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내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이 아이에게도 주게 될까봐. 준우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셨어? 할머니는 너희 엄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으셨대. 하지만 표현 방법을 몰랐던 거야. 저는 계속 읽었어요. 1994년 3월 22일 접시 깨트린 날의 일기. 오늘 미경이가 내 접시를 깼다. 야단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나도 처음 시집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나는 미경이에게 똑같이 하고 말았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어머니가 우셨다고?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그날 나한테 한 말을 평생 후회하셨대. 저는 1999년 일기장을 펼쳤어요. 준우 육아 시절 이야기. 오늘 밤 12시쯤 준우가 울어서 잠에서 깼다. 나는 조용히 준우를 안아서 거실로 나왔다. 미경이는 요즘 너무 지쳐 보였다. 나는 새벽 4시까지 거실 소파에서 준우를 안고 있었다. 며느리가 한숨 푹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준우가 눈물을 글썽했어요. 나는 몰랐어, 엄마. 할머니가 밤에 나를 돌봐주신 거. 나도 몰랐어, 준우야. 30년 동안 나도 몰랐어. 저는 2005년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건 2005년 일기장이야. 손이 떨렸어요. 이해해. 외할아버지 사업이 부도났었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5천만 원의 빚이 생겼어. 나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시댁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저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내가 도와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그리고 5천만 원을 보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 전부였다. 하지만 미경이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가 5천만 원에? 응, 어머니의 노후자금 전부를 우리 친정을 위해 쓰셨어. 그럼 그때 장인어른이 빚 갚으셨다는 건 어머니가 갚아주신 거야. 그리고 친정아버지한테 절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대.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는 전혀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걸. 준우가 물었어요. 엄마, 그럼 할머니는 노후자금이 없으셨어요? 응.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적금을 시작하셨어.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저는 통장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매달 5만 원씩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운주가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엄마가 정말 언니를 많이 사랑하셨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편지예요. 엄마한테 쓰신 거예요? 준서가 물었어요. 응, 은주 고모가 전해줬어.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미경이에게. 미경아, 용서해 주렴. 엄마는 내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했어.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도 어떻게 며느리를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야. 목이 메였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어요. 미경아, 이제라도 말할게. 정말, 정말 고마웠어. 3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 해줘서, 아니, 우리 집 딸이 되어줘서. 그리고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정말, 정말 너를 사랑했어.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이들도 소리내어 울었어요. 은주는 이미 흐느끼고 있었죠. 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미경아, 이제는 김미경으로 살아.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으니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왜? 나는 엄마와 여보 사이를 전혀 신경 쓰지 못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여보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여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는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여보, 나는 그냥 회사 일만 핑계대고 집안일은 다 여보한테 맡겼어.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고마울 게 뭐 있어? 30년 동안 우리 엄마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 돌보고 다 해줘서 고마워. 은주야, 괜찮아. 너도 네 인생이 있잖아. 언니, 우리는 안고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준호가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뭘까요? 모두가 조용히 들었어요.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며느리를 사랑하셨지만 말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오해 속에서 사셨죠. 우리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아요. 준우가 말했어요.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매일 가족들한테 사랑해 라고 말할래요.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선생님한테도 감사하다고 말할게요. 은주가 말했어요. 나도 2주부터 가족들한테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사랑해 라고 말할게. 저도 말했어요. 저도 앞으로는 제 마음을 숨기지 않을게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말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저녁에는 오늘 고마웠어라고 말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후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년이 지난 어느 아침, 저는 전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 반.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일찍 일어났다면 지금은 저를 위해 일어나요.
거실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마시고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시면서 시어머니 일기장을 한 페이지씩 읽어요.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려요. 1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 영정을 보면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저 어제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시장에서 마치 시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처럼 저는 매일 말을 걸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미경아,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보, 다녀왔어. 준호가 퇴근했어요. 어서 와, 피곤하지? 조금, 그런데 여보, 이거 봐. 준호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그냥 여보한테 주고 싶어서. 1년 전만 해도 준호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결혼기념일에도 제 생일에도요.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꽃을 사와요. 고마워, 여보. 여보, 내가 더 고마워. 30년 동안 참고 사라져서. 그런 말 하지 마.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준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30년 만에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 일주기가 다가왔어요. 우리 가족은 함께 산소를 찾아갔어요. 준호, 저, 준우, 준서, 그리고 은주까지.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30년간 일기를 쓰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의 일기장을 산소 앞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살려고 해요. 어머니가 원하신 것처럼. 어머니, 저 요즘 행복해요. 진짜로요. 어머니, 저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산소 앞에서 저는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제 이름으로요. 미경이네 카페.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꿈을 키워왔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적금으로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55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어머니 편지 생각했어요. 이제는 김미경으로 살아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카페는 작지만 따뜻해요. 손님들이 와서 커피 마시면서 쉬어가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그리고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완성시켰어요. 오늘 가족들에게 꼭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말들이 가족을 지켜줘요. 오늘은 유난히 밝은 햇살이 시어머니 산소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네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혹시 지금 가족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혹시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꼭 말해보세요. 사랑해 라고 말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